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정. 한 달 전인 지난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 서는 피고인은 누굴까요?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 대법관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재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취재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허백윤 기자를 모셔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도 법원에서 네, 지금 법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몇 번째예요? 9번째고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한 진행 7시 중? 반까지라고 그러니까 곧 끝나겠네요. 네, 네네.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9번째요. 네. 네, 이 취재를 지금 법조 출입하시잖아요. 네. 법조 기자들이라고 해서 법원에 계속 가지는 않는데 좀 굉장히 좋은 그 케이스 같아요. 그쵸. 처음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누가 시켰어요? 제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네, 네. 2년째 지금 법원에 출입해서 법원 전담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네. 재판을 받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2년 전에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재판을 받지만 네. 그보다도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음. 피고인에 선다는 것은 뭐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초유의 해서 사태죠. 예,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재판을 다 안 받아봤으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요. 몇 네.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이 요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방청석에는 누가 갈 수 있는지 네, 좀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원하시면 재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 네. 재판이 원칙이고요. 공개가 원칙. 예, 지금 네. 재판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기본으로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열기로 했고 네.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로 하자고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변호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열린다. 오늘 같은 날도 매번 이제 10시에 열립니다. 오전에. 오전 10시에 열리고 네. 12시까지 오전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보통은 지금까지는 7시 반, 오후 7시 반까지 네. 그 앞뒤로 이제 진행이 됐고 조금 네. 늦어지면은 9시 반이나 10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첫날 재판에 시민단체에서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30여 분이 오셨는데요. 그 이름이 두눈 부릅입니다. 두눈 부릅 뜨고 네. 이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겠다 네. 하고 계신데 이제 좀 중요한 날에 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네. 첫 재판 이후에는 그 한두 번 오고 계시고 평소에는 사실은 기자들 외에는 네. 일반 방청객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예. 주로 기자들이 아무래도 취재를 할 테니까요. 이 재판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어때요? 그 기자들이 몇 명 앉아 있는 정도면은 좀 조용하고 엄숙하고 뭐 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조용하고 네. 또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주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검찰과 변호인이 그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변호인들이 이제 재판 기일마다 또는 어떤 때는 휴정하고 오면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네. 또 주장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두고 논의를 하다가 계속 이제 뭐 신경전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네. 또 서로의 말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한숨도 쉬고 아주 그 팽팽합니다. 네. 언성이 자주 올라가기도 하나 봐요. 네. 그렇구나. 오늘도 공방을 좀 벌였어요. 어땠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도 뭐 어느 때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 다름없이. 공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재판이 5월 29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5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주로 하고 있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네.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일단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 형사 재판을 받으실 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증거를 보고 그걸로 유죄나 무죄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증거가 만약에 적법하지 않게 수집이 됐거나 네.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증거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음. 증거를 쓸 수 없고 그 증거를 배제한 다른 증거로 이제 그 판단을 내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와 같은 그다음에 경우는? 나머지 두 분 대법관 쪽 그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증거 능력인데 보통은 이제 증거 능력을 문제 삼더라도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제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을 법정에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건을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 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면 증거가 인정이 되는데 그렇군요. 갑자기 이제 이 재판에서는 모든 그 문건을 증인에게 제시하기 전에 네. 출처와 내용과 그다음에 형식까지 완벽한지를 따져본 다음에 증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임종원 차장 재판에서도 아. 하지 않은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증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6월 14일부터 그 검증 절차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그 증거가 임종원 차장의 USB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네네네. USB에서 이제 그 사법농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각종 의혹이 있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하급자들이 쓴 겁니다. 네네. 하급자들이 작성을 해서 뭐 국실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임 차장에게 보고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문건들인데 네. 이거를 그 이제 파일에 있는 USB에 있는 파일하고 이제 검찰이 이 파일들을 전부 출력해서 법정에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네. 워낙 법원의 내부 사정이 다 문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음.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네네. 개인정보 침해할 수 있다 해서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네. 다 프린트를 해서 준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변호인들이 처음에 뭐라고 문제를 삼았냐면 검찰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작 가능성까지. 네. 네. 그래서 동일성과 무결성이라는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 무슨 말씀이냐면 동일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파일 속 내용과 그다음에 문건이 같은 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컴퓨터에 있는 이제 한글 파일을 열어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변호인들이 갖고 있는 문건하고 프린트한 거. 네, 다 살펴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네. 그래서 이게 한두 장이 아닐 텐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1180개 파일인데요. 지금 절반도 채 못했고. 네. 근데 이게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글씨체가 왜 달라요? 아. 그러면 글씨체가 뭐 저희 한글 프로그램 쉽게 생각하시면 네네.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데는 글씨체가 많고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그냥 기본 뭐 고딕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재판부도 쉽게 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유는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네. 이 변호인들의 그 말이 어떤 주장이 맞는 거죠. 맞으니까 네. 교과서적으로 네,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검증 절차를 이렇게까지 모든 파일을 하는 것도 없었고 사실 이 재판에서도 원래는 30개 정도 파일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박병대 대법관 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는 모든 파일을 확인해야겠다 해서 파일 수가 점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뭐 임종원 차장도 그렇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등 지금 주장을 보면은 과거 본인들이 판사할 때 과연 그렇게 A부터 Z까지 다 지켰던 건가? 그렇죠.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 끌기다. 네. 이런 거잖아요. 시간을 끄는 이유는 구속 기간 빨리 끝나라 뭐 이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어떤 전략이죠?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인데요. 네. 양승태, 박병한, 죄송합니다. 고영한?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이렇게 3명인데 네. 이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8월 10일이면은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1심에서 이제 10일.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요. 네.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검찰 얘기로는 증인 신문도 제대로 하기 전에 네. 양 대법원장은 이제 석방된다. 그러면 왜 석방이 되면 안 되는지 네. 이제 구속 피고인들은 그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할 수도 그렇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었는데
모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이면은 네. 굳이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당사자들은 시간 끄는 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는 거다. 네. 정확한 속내는 뭐 알 수 없지만 지금 네.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심 선고 기간을 조금 늦춰서 네네. 뭐 총선이랑 맞춰서 하려는 거냐 이러다 보면은 뭐 정치적인 2020년 대선까지 3심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뭐 네네.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이 공소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네. 뭐 심지어 픽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그 검찰의 속을 긁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이게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검찰로서는 이제 속을 긁혔으니까 더욱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입증을 상황. 하려고 벼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첫날 이후로는 지금 법정에서 한 번도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네. 증거 조사여서 네. 지금 변호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 명의 피고인의 스타일을 조금 보다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어요. 늘 좀 짜증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좀 인상을 쓰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꼼꼼하게 다. 네, 거의 변호인들만큼 열심히 서류도 다 뒤적뒤적해서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분들의 옛날에 업무 스타일도 좀 드러나겠죠. 드러나도 이런 하더라고요. 계기를 통해서.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전현직 법관들이 이제 한 다음 달부터는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피고인들이 직접 질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그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법조 출입 기자로서 계속 한 사건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랄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를 가보면. 처음에 이제 이 재판을 취재하기 전에 이 재판 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재판을 좀 유심히 열심히 보면은 나도 형사소송법의 네. 전문가가 되겠다. 전 뭐 변호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네,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공부는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거의 정말 컴퓨터 뭐 해시값 어쩌고 하면서 공대생이 되는 듯한 기분까지 그래요?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되는데 네. 제가 알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좀 다른 재판에서도 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네, 이 재판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재판만 하고 끝나거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이렇게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뭐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 법대로만 하면 다 되는데요. 법대로 잘 안 하니까. 네. 네. 김성구 님이 문자 주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 불평등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일반 서민들이 저랬으면 괘씸죄로 징역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울분을 토해 주셨습니다. 네, 그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 서울신문의 허배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